자, 오늘까지 10번의 공판이 있었죠. 오늘 공판에서도 중요한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키워드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장영욱 기자. 오늘 나온 재판 내용 중에 3개의 키워드로 정리할 수 있겠다고 아까 얘기를 네, 했었죠. 그렇습니다. 예. 키워드를 3개로 정리했는데요. 첫 번째 키워드가 이재명 명함 70만 장입니다. 70만 장이요. 네. 예. 오늘 이재명 대표가 여기 공판에서 이제 최측근으로 불리는 김용 민주 전 부원장인데요. 예. 이 김 부원장을 상대로 신문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말인데 말을 보면 명함을 예전에 내가 한 70만 장에서 80만 정도를 뿌렸는데 누가 내 명함을 갖고 있다 해서 그 사람과 내가 관계가 있다고 하기 어렵지 않냐 예.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아, 이재명 대표가 측근인 김용에게 질문을 네, 한 거군요. 예. 그러니까 예전부터 뭐 성남시장 때부터 같이 있었지만 그 이후에 선거도 계속 치러왔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내가 선거를 치를 때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고 되물으면서 예. 그러면서 이제 하는 말이 제일 곤란한 게 누가 길을 가다가 나 안다고 하는 게 제일 곤란하지 않았냐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예. 그랬더니 이제 김용 전 부원장이 맞다 이렇게 추임새를 했더니 그래서 이제 이어서 하는 이재명 대표 말이 이런 말이었고요. 그래서 결국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지금 이 재판의 핵심은 김문기 전 처장을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때 알았냐 몰랐냐 이 문제거든요. 예.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전에도 이재명 대표가 몇 번의 공판에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 당시 성남시 직원이 4천여 명이고 김문기 처장 같은 팀장이 600명 정도였는데 내가 어떻게 다 일일이 알겠냐 이렇게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명함 얘기 역시도 나를 안다는 사람은 많지만 내가 다 그 사람들을 알 수가 없다는 얘기를 이렇게 돌려서 얘기한 걸로 보입니다. 예. 자, 그럼 두 번째 키워드는 뭔가요? 네, 두 번째 키워드는 끝번호 1087입니다. 1087. 이게 뭐 전화번호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이제 검찰 측은 이 재판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김문기 전 처장의 아들, 그러니까 고 김문기 처장의 아들인데요. 그 아들이 그동안 공판에서 직접 증인으로 나온 적도 있고 예. 본인이 듣기로는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을 잘 안다고 얘기한 적이 여러 차례 있다 이렇게 기자회견도 했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재명 대표 측은 그게 이제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건데요. 근데 이재명 대표 측이 그 김문기 전 그 처장 아들한테 전화를 해서 만나자는 약속을 잡은 그날 전화를 한 내역을 보니까 김용 전 부원장한테 전화한 기록이 있다. 예. 이건 어떻게 된 거냐라고 묻는 과정에서 이 번호가 나왔습니다. 아, 제가 정리를 한번 다시 해볼게요. 그러면 이 끝번호로 된 전화가 김문기 전 처장의 아들한테 걸려온 거죠. 근데 이 번호가 누구 건지를 보니까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김용의 또 아주 가까운 그 분의 전화번호였던 거잖아요. 조금 다시 정리하면요. 예. 이재명 대표 측에 어떤 측근 A라는 분이 있는데 이 예. 사람이 김 전 처장 아들한테 당일날 전화를 해서 만남을 약속을 했고 그날 당일 밤에 김용 전 부원장한테 전화를 한 기록이 있는데 그 걸려온 전화가 1087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예. 그래서 이 번호로 전화를 받은 기억이 있지 않냐 했더니 전화를 받은 건 같다라고 인정을 했는데요. 그 왜 전화를 한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검찰 측은 생각했을 때 김 전 처장 아들한테 전화한 자체도 회유성 전화가 아니냐. 회유를 목적으로 전화를 해서 만나자고 한 거 아니냐? 네, 그 사실을 김용 전 부원장한테 보고를 한 게 아니냐. 예. 당시 이재명 대표의 측근이었기 때문에. 이 번호 끝번호로 김용 전 부원장에게 전화가 가니까 이걸 갖고 좀 추궁을 했다. 네, 그렇습니다. 검찰에서. 근데 예. 이제 김용 전 부원장이 1087 이 번호로 전화를 받은 건 맞지만 당시에 내가 한 하루에 70, 80통의 전화를 받았기 때문에 어떤 내용을 통화했는지 기억도 나지 않고 뭐 그런 회유성의 전화는 전혀 아니었다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과정에서 나온 끝번호가 1087이었습니다. 예. 자, 그럼 세 번째 키워드는 뭔가요? 네, 세 번째 키워드는 김용 나 측근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예. 이거 이제 신문 초반에 검찰이 예전에 이전 대표가 정진상 김용 정도 돼야 측근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발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예. 요 내용을 물으면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물었더니 김용 전 부원장이 난 참모로서 일했을 뿐이지 측근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넘어갔는데요. 예. 이거 어떤 맥락에서 나온 말인가요? 뭐 저희가 이제 해석했을 때 한 2가지 정도의 맥락이 있어 보이는데 예. 지금 검찰 측은 이 김용, 정진상 또 이 이재명 대표가 모른다고 했던 김문기 처장 이런 분들이 성남시장 시절에 같이 대장동 같은 중요 사안을 논의했던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정진상, 김용이 측근이라면 그때 같이 논의했던 김문기 처장도 측근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알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앞서 보셨겠지만 김용 전
부원장이 그 전화를 받은 게 그 회유성 전화에 대한 보고를 받은 게 아니냐. 왜냐 그때 당시에 예. 본인이 측근이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김용 전 부원장은 뭐 전혀 나는 측근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그 검찰의 공격을 사전에 차단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사전에